검사 아들이 카탈 하나 들고 다닐 생각을 해? 아버지는 내 졸업 앨범을 찢어버렸습니다. 장래희망의 다큐멘터리 PD라는 글자를 본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나는 처음 알았습니다. 아버지에게 나는 자식이 아니라 자기 인생의 연장선이라는 걸. 하지만 그 선택이 훗날 이 집안을 살릴 유일한 길이 될 줄은 그땐 아무도 몰랐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오늘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6살이 된 강태윤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작은 다큐멘터리 제작사에서 PD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틀 전 일이었습니다. 방송국 편집실에서 밤을 새우고 있었습니다. 모니터 앞에 앉아 영상을 다듬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태윤아,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손이 떨렸습니다. 몇 년 만에 듣는 아버지 소식이었습니다. 지금 어디세요? 성모병원 응급실이야. 빨리 와줄래? 급하게 편집실을 나왔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새벽거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차창 밖 풍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을까? 3년 전 설날이었습니다. 그때도 아버지는 나를 보지 않으셨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 앞에 어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얼굴이 많이 수척해지셨습니다. 머리카락에 흰머리가 부쩍 늘어 있었습니다. 엄마, 태윤아 왔구나. 어머니는 나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괜찮으세요? 응, 엄마는 괜찮아. 어머니는 억지로 웃으셨습니다. 하지만 눈가는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손등에는 멍 자국도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어떠세요? 과로래. 스트레스도 심하고. 많이 심하세요? 의사 선생님이 한동안 안정이 필요하대. 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간호사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아들입니다. 환자분 지금 안정 중이시고요. 면회는 내일 아침부터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병원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자판기 커피를 2잔 뽑았습니다. 어머니께 한 잔 건넸습니다. 태윤아, 고맙다. 뭐가요? 이렇게 와줘서. 어머니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요즘 많이 힘들어 하셔. 무슨 일 있으세요? 응. 회사에서 문제가 생겼어. 회사요? 아버지는 정년퇴직 후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무슨 문제인데요? 자세한 건 나도 잘 모르겠어. 그냥 요즘 계속 전화 받으시고 밤늦게까지 서재에 계시더라. 어머니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러다 오늘 갑자기 쓰러지신 거야.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태윤아, 아버지한테 한 번만 연락해 줄 수 없겠니? 내 생각 많이 하셔. 입으로는 안 하셔도. 그 말을 듣는 순간 목이 메었습니다. 아버지, 그분은 평생 한 가지만 말씀하셨습니다. 넌 검사가 돼야 한다. 우리 집안은 남들이 부러워하는 집안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출신이셨습니다. 30년 넘게 검찰에서 일하셨습니다. 동네에서도 친척들 사이에서도 유명했습니다. 강 검사님, 아드님 정말 똑똑하시겠어요. 당연히 명문대 가시겠죠. 검사님 대 이으시는 거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그런 말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친척들이 모이면 똑같은 질문이었습니다. 태윤이 공부 잘하지? 당연히 법대 갈 거지? 우리 집안 자랑이네.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흐뭇하게 웃으셨습니다. 당연하죠. 제 아들인데요. 하지만 나는 달랐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게 좋았습니다. 길을 걷다가도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진실을 기록하고 영상으로 남기는 일에 끌렸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우연히 TV에서 다큐멘터리를 봤습니다. 한 PD가 10년 동안 한 가족을 따라다니며 기록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 영상을 보는 순간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이거다. 내가 하고 싶은 게 이거야. 그날부터 PD가 되고 싶었습니다.
도서관에서 관련 책을 찾아 읽었습니다. 방송국 견학 신청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는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일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졸업 앨범에 장래희망을 적는 란이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의사, 변호사, 선생님을 적었습니다. 나는 다큐멘터리 PD라고 적었습니다. 앨범을 받아든 날 집에 돌아왔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앨범을 펼쳐보셨습니다. 처음에는 웃으며 보셨습니다. 하지만 장래희망 란을 보는 순간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뭐야?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장래희망이요. 장래희망이 다큐멘터리 PD라고? 네. 이딴 게 내 장래희망이라고?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앨범을 찢어버리셨습니다. 찢어진 종이가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검사 아들이 카메라나 들고 다닐 생각을 해? 저는 그게 좋은데요. 좋아서 되는 게 아니야. 아버지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넌 이 집안을 이어야 해. 알겠어? 대답 안 해? 네. 어머니는 옆에서 아무 말도 못 하셨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가 내 방에 들어오셨습니다. 찢어진 앨범을 들고 계셨습니다. 태윤아, 아빠한테 화났지? 아니요. 괜찮아. 엄마가 이거 다시 붙여줄게. 어머니는 밤새 테이프로 앨범을 붙이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결심했습니다. 언젠가는 내 꿈을 이루겠다고. 그리고 지금 15년이 지났습니다. 어머니가 내 손을 잡으셨습니다. 태윤아, 내일 아버지 면회 가능하면 같이 좀 가줄래?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같이 가요. 다음 날 아침 8시였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중환자실로 올라갔습니다.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가 진하게 났습니다. 간호사가 안내해 주었습니다. 환자분 상태 많이 좋아지셨어요. 하지만 너무 흥분하시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아버지가 누워 계셨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계셨습니다. 15년 만에 보는 아버지였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예전에 위험 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부르셨습니다. 아버지가 천천히 눈을 뜨셨습니다. 나를 보는 순간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태윤이, 네, 아버지. 왜 왔어?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연락하셔서요. 그래. 아버지는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태윤이가 새벽에 바로 왔어. 편집실에서 일하다가. 편집실? 네, 다큐멘터리 만들고 있어요.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기계음만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아버지, 많이 힘드셨어요? 어머니한테 들었어요. 회사 일로. 아버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내가 알 바 아니야. 하지만, 됐어. 나 혼자 해결할 거야.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거부의 벽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여보, 태윤이는 우리 아들이잖아. 아들이면 검사가 됐어야지. 아직도 그 얘기예요? 당연하지. 내 평생 꿈이 뭔데? 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넘게 검찰에서 일했어. 정의를 위해 살았다고. 근데 내 아들은 카메라나 들고 다녀? 아버지, 저도 진실을 찾는 일이에요. 진실? 그게 무슨 진실이야? 다큐멘터리로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아버지가 기침을 하셨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말했습니다. 환자분 안정 취하셔야 해요. 죄송합니다. 어머니가 나를 밖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복도 벤치에 앉았습니다. 태윤아, 미안해. 괜찮아요, 엄마. 아버지가 원래 저러시는 거 아니야. 알아요. 하지만 가슴은 답답했습니다. 15년이 지났는데도 변한 게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나를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태윤아, 사실은 말이야. 네. 아버지가 요즘 법률사무소 때문에 정말 힘들어 하셔. 무슨 일인데요? 어머니는 한참을 망설이시다 말씀하셨습니다. 고소를 당하셨어. 고소요? 응. 옛날에 담당했던 사건 때문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떤 사건이에요? 15년 전 일이야. 어떤 재벌 회장 아들 사건이었는데 그때 아버지가 담당 검사셨거든. 그래서요? 그 사건 피해자 가족이 다시 고소했어. 증거 조작이 있었다면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설마 아버지가요? 아니야. 절대 아니야. 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분 아니야. 평생 정직하게 사셨어. 그럼 왜 고소를 당하신 거예요? 그때 함께 일했던 선배 검사가 뇌물을 받았대. 그 사람이 증거를 조작했고 아버지는 몰랐다는 거죠? 응. 근데 당시 팀장이 아버지셨으니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거야.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언론에도 나왔어요? 아직은 아니야. 근데 곧 기사화될 거래. 어머니가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태윤아, 우리 어떡하지? 엄마, 진짜 아버지는 몰랐던 거 맞죠? 당연하지. 아버지가 그런 분이 아니잖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는 15년 동안 대화도 없었습니다. 과연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나는 정말 알고 있을까? 엄마, 변호사는 선임하셨어요? 응. 아버지 후배가 맡았어. 그분 믿을 만해요? 글쎄, 잘 모르겠어. 어머니 목소리에 불안이 묻어났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회사 선배였습니다. 태윤아, 어디야? 병원이에요. 병원? 무슨 일이야? 아버지가 쓰러지셔서요. 어머, 괜찮으셔? 네, 지금은 좀 나아지셨어요. 그래도 오늘 회의 있잖아. 올 수 있어? 오늘은 새 다큐멘터리 기획회의 날이었습니다. 3개월 동안 준비한 프로젝트였습니다. 선배님, 죄송한데 오늘은 좀. 태윤아, 이거 내가 기획한 건데. 내가 없으면 회의 못해.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갈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태윤아, 일 있어? 가봐야 하면 가. 아니요. 괜찮아요. 일 중요하잖아. 엄마가 더 중요하죠. 어머니가 내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고맙다, 아들. 그때 중환자실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환자분이 찾으세요. 어머니와 함께 다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가 산소 마스크를 벗고 계셨습니다. 태윤아, 네, 아버지. 너, 아직도 그 일 하냐? 네. 다큐멘터리 PD요. 아버지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래, 내 인생이니까.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처음으로 아버지가 인정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말이 모든 걸 무너뜨렸습니다. 어차피 검사 못 될 거면 이번 기회에 나 좀 도와줘. 예. 내가 언론 쪽 아는 사람 있지? 기사 좀 막아줘. 그 순간 실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아버지는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인정한 게 아니라 이용하려는 것뿐이었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말 그대로야. 기사 나가면 안 돼. 하지만 그건 제 일이 아니잖아요. 내가 방송국 사람 아니냐? 다큐멘터리 제작사예요. 언론사 아니에요. 아버지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아는 사람 소개라도 해줘. 아버지, 뭐? 정말 무죄세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지금 날 의심하는 거냐? 아니에요. 그냥 확인하고 싶어서요. 확인? 내 아버지를?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난 30년 넘게 검찰에서 일했어. 한 번도 뇌물 받은 적 없고 증거 조작 같은 거 해본 적 없어. 그럼 왜 고소를 당하신 거예요? 그건 팀원이 저지른 일이야. 아버지는 몰랐다는 거죠? 당연하지. 아버지는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어머니가 중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태윤아, 아버지 말씀 맞아. 정말 아무것도 모르셨어. 엄마, 그럼 당당하게 밝히면 되잖아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야. 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언론에 나가면 모든 게 끝나. 아버지 평생 쌓아온 명예가 무너진다고.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태윤아, 내가 부탁한다. 이번 한 번만 도와줘. 기자들한테 기사 쓰지 말라고 해줘. 아버지, 전 그럴 수 없어요. 왜? 그건 진실을 가리는 거잖아요. 아버지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진실? 내가 진실을 알아? 모르죠. 그래서 밝혀야 하는 거예요. 밝히면 뭐가 달라지는데. 아버지가 정말 무죄라면 오히려 밝히는 게 나아요. 아버지가 비웃으셨습니다. 순진하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냐?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넌 아직도 그 일이나 하고 있지.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어머니가 급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보, 그만해요. 태윤이 잘못 없어. 잘못? 자식이 아버지 도와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 아버지, 저도 도와드리고 싶어요. 나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방식으로요. 내 방식? 네. 진실을 밝히는 거요. 아버지가 웃으셨습니다. 하지만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좋아. 내 맘대로 해봐. 아버지, 나가줘. 피곤하다. 어머니가 나를 밖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복도에 나오자마자 어머니가 우셨습니다. 태윤아, 정말 미안해. 엄마 잘못 아니에요. 아버지가 너무 힘드셔서 그래. 알아요.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어머니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태윤아, 엄마가 하나만 물어볼게. 네. 너 정말 아버지 도와줄 수 없어? 엄마도 알아. 내 원칙이 있다는 거. 근데 이번만은 예외로 할 수 없겠니? 목이 메었습니다. 엄마, 전 아버지가 무죄라고 믿어요. 그럼 도와주는 거잖아. 아니에요. 진짜 무죄라면 숨길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안 그래. 일단 의심하고 보잖아. 어머니 말씀이 맞았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검사가 고소당한다는 건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뭘? 그때 사건 기록이요. 어머니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태윤아, 그건 아버지가 정말 무죄라면 증거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찾아? 제가 아는 기자 선배가 있어요. 법조 출입 기자거든요. 어머니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태윤아, 정말 그렇게 해줄래?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뭔데? 진실이 뭐든 숨기지 않을 거예요. 어머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만약 아버지가 정말 연루됐다면 그것도 밝힐 거예요. 태윤아, 엄마, 그게 진짜 아버지를 돕는 거예요. 어머니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서 계셨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알았어. 내 생각대로 해. 엄마, 근데 하나만 약속해줘. 뭐요? 아버지 미워하지 마.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안 미워해요, 엄마. 어머니를 꼭 안아드렸습니다. 병원을 나와 회사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아버지의 과거를 파헤친다는 게 정말 옳은 일일까?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회의실에 동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태윤아, 왔네. 괜찮아? 선배가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아버지는? 좀 나아지셨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전혀 괜찮지 않으셨습니다.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안 됐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아버지 생각뿐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선배가 불렀습니다. 태윤아, 잠깐만. 네. 너 요즘 좀 이상해. 그래요? 응. 무슨 일 있어? 한참을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선배님, 혹시 법조 출입 기자 아세요? 왜? 무슨 일인데?
개인적으로 좀 알아볼 게 있어서요. 선배가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너 혹시 새 아이템 찾는 거야? 아니요. 정말 개인적인 일이에요. 그래. 그럼 김 기자 소개해 줄까? 감사합니다. 선배가 번호를 보내줬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김 기자님이시죠? 네, 누구세요? 저는 다큐 PD 강태윤이라고 합니다. 박 PD님한테 번호 받았어요. 아, 네. 무슨 일이세요? 혹시 15년 전 검찰 사건 기록 열람 가능할까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사건인데요? 재벌 회장 아들 폭행 사건이요. 아, 그 사건. 김 기자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거 지금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어요. 알아요. 그래서 취재하려고요. 혹시 강 검사님이랑 아시는 분이세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성함이 같으시길래요. 네, 제 아버지예요.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럼 이거 어렵겠는데요. 왜요? 이해관계자잖아요. 하지만 진실을 밝히고 싶어요. 김 기자가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내일 한번 만나시죠. 제가 아는 거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내일이면 진실에 한 걸음 다가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진실이 과연 아버지를 구할까요? 아니면 더 깊은 수렁에 빠뜨릴까요? 다음 날 아침 10시였습니다. 김 기자와 만나기로 한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서울시청 근처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김 기자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강 PD님이시죠? 네, 반갑습니다. 악수를 나누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주문하고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 알고 계신 게 뭐예요? 김 기자가 물었습니다. 솔직히 많이 몰라요. 아버지랑 15년 동안 연락 안 했거든요. 그래요? 그럼 더 힘들겠네요. 김 기자가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사실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15년 전 2009년 3월이었어요. 대성그룹 회장 아들 이준혁이 여대생을 폭행한 사건이 있었죠. 네, 들었어요. 피해자는 22살 대학생이었어요. 이름은 윤지혜 씨. 김 기자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밝게 웃고 있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이 학생이 클럽에서 이준혁을 만났어요. 그날 밤 호텔로 끌려가서 폭행당했죠.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래서요? 윤지혜 씨가 신고했어요. 증거도 있었고요. 병원 진단서, 목격자. 그럼 확실한 사건이었네요? 그렇죠.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김 기자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수사 도중에 증거가 사라졌어요. 사라졌다고요? 네. 감시 카메라 영상, 호텔 기록, 심지어 목격자 진술까지. 어떻게 그럴 수가. 그래서 결국 무혐의 처분됐어요. 증거 불충분이라고. 말이 안 나왔습니다. 당시 담당 검사가 누구였죠? 강민수 검사님이요. 따님 아버지.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증거를 없앤 거예요? 그건 아직 확인 안 됐어요. 김 기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시 팀에 3명이 있었어요. 강민수 검사님이 팀장이었고 박용철 검사, 최동훈 검사가 팀원이었죠. 그중 누군가가 증거를 없앴다는 거죠? 네. 그리고 최근에 새 증거가 나왔어요. 무슨 증거요? 김 기자가 파일을 꺼냈습니다. 박용철 전 검사 계좌 내역이에요. 서류를 펼쳐보았습니다. 2009년 4월 5천만 원 입금, 2009년 5월 3천만 원 입금, 2009년 6월 1억 원 입금. 이게 뇌물이라는 거예요? 피해자 측에서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아버지 계좌는요? 깨끗해요. 의심스러운 입금 없었어요.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무죄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김 기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팀장으로서 관리 책임이 있거든요.
팀원이 뇌물받고 증거 조작했는데 몰랐다는 게 말이 되냐는 거죠. 하지만 정말 몰랐을 수도 있잖아요. 법정에서는 그게 통하지 않아요. 김 기자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뭔데요? 박용철 검사가 작년에 사망했어요. 예, 교통사고였어요. 음주운전으로.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진실을 밝힐 사람이 없네요. 그렇죠. 그래서 피해자 측에서는 강민수 검사님을 압박하고 있어요. 증거 조작 공범이라고요? 네. 최소한 묵인했다고 주장하죠.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최동훈 검사는요? 그분은 지금 부장검사예요. 서울중앙지검에 계시죠. 진술은 안 했나요? 딱 한마디만 했어요. 나는 아무것도 몰랐다고. 김 기자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강 PD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네. 이 사건 아버지한테 불리해요. 왜요? 증거가 없잖아요. 증거가 없는 게 문제예요. 팀장이 팀원 관리 못한 거잖아요. 그건 너무 가혹한 거 아니에요? 세상은 원래 가혹해요. 김 기자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더군다나 피해자가 있잖아요. 윤지혜 씨요? 네. 그분이 지금까지 고통받고 계세요. 어떻게요? 김 기자가 사진을 하나 더 꺼냈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여성이었습니다. 15년 전 그 밝은 미소는 없었습니다. 폭행 후유증으로 하반신 마비됐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우울증으로 여러 번 자살 시도했고요. 세상에, 그분 어머니가 이번에 다시 고소한 거예요. 딸이 죽기 전에 정의를 찾고 싶다고.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강 PD님, 제가 조언 하나 드릴게요. 뭐죠? 이 사건 취재하시면 안 돼요. 왜요? 아버지랑 이해관계가 있잖아요. 객관적일 수 없어요. 하지만 진실을 밝히고 싶어요. 진실이 뭔지 아세요? 김 기자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한 여성이 인생을 망쳤어요. 가해자는 유유히 살고 있고요. 그건 이준혁 잘못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걸 덮어준 사람도 있잖아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김 기자가 일어났습니다. 강 PD님, 아버지 사랑하시죠? 당연하죠. 그럼 이 일에서 손 떼세요. 파면 팔수록 아버지한테 불리해질 거예요. 김 기자가 명함을 놓고 갔습니다. 혼자 카페에 남았습니다. 커피는 식어버렸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태윤아, 어디야? 밖이에요. 빨리 와봐. 기자들이 집 앞에 몰려왔어. 예. 아버지 사진 찍으려고 난리야. 급하게 카페를 나왔습니다. 택시를 잡아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기사가 났다는 얘기였습니다. 이제 온 세상이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의심받고 있다는 걸.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정말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강민수 검사님 계십니까? 증거 조작 의혹에 대해 해명해 주세요. 피해자 가족에게 할 말씀 있으십니까? 어머니가 현관문 앞에 서 계셨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엄마, 나를 보자 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태윤아, 어떡하니? 기자들이 나를 둘러쌌습니다. 혹시 아드님이세요? 아버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이 살고 계십니까? 카메라 플래시가 눈을 찔렀습니다. 어머니를 안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지만 밖에서 계속 소리쳤습니다. 거실에 아버지가 앉아 계셨습니다.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뉴스에서 아버지 얘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전직 검사 강민수 씨, 15년 전 증거 조작 의혹. 아버지 얼굴이 화면에 가득 찼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TV를 껐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등이 너무 구부정해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나는 어머니를 안아드렸습니다. 하지만 위로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집 앞 기자들은 줄었지만 인터넷은 난리였습니다.
역시 검사들은 다 똑같네. 재벌 편 들어주고 돈 받았겠지. 저런 인간이 정의를 말했다니. 댓글을 읽다가 핸드폰을 던져버렸습니다. 아버지는 일주일째 방에서 안 나오셨습니다. 식사도 거의 안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나는 회사도 못 가고 집에 있었습니다. 선배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태윤아, 괜찮아? 네, 괜찮아요. 뉴스 봤어. 힘들겠다. 감사합니다. 일단 푹 쉬어. 회사 일은 걱정하지 말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거실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지나갔습니다. 우리 집을 보며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어머니가 나가려 하셨습니다. 엄마, 제가 볼게요. 문을 열었습니다. 낯선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40대 후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누구세요? 강민수 씨 아드님이시죠? 네, 그런데요. 저는 윤지의 어머니예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피해자 어머니였습니다. 저기, 무슨 일로? 잠깐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어머니가 뒤에서 나오셨습니다. 누구세요? 윤 여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윤미선이라고 합니다. 윤미선? 어머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죄송한데 들어오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윤 여사가 말했습니다. 오래 걸리지 않을게요. 부탁드려요. 어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 여사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세 사람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 여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제 딸 지혜 아시죠? 네. 죄송합니다.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하다고요? 윤 여사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죄송하면 다해요? 제 딸이 15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휠체어 신세예요. 평생 걸을 수도 없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밤마다 악몽 꾸고 약 먹고 죽고 싶다고 해요. 어머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뭐해요? 제 딸 인생 돌아와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윤 여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제대로 조사했으면 이준혁 그 나쁜 놈 감옥 갔을 거예요. 근데 증거가 사라졌어요. 어떻게든. 저희 남편은 그런 거 안 했어요.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누가 했는데요? 팀원이 한 거예요. 남편은 몰랐어요. 윤 여사가 비웃었습니다. 몰랐다? 팀장이 몰랐다고요? 정말이에요. 믿을 수 없어요. 윤 여사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거 보세요. 서류를 펼쳐보았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박용철 검사 계좌예요. 이건 이미 봤어요. 이것도요? 윤 여사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또 다른 계좌 내역이었습니다. 이름이 낯익었습니다. 이건 누구 거예요? 강민수 씨 부인. 그러니까 사모님 계좌요. 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보세요. 2009년 7월 3천만 원 입금.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이건 뭐예요? 어머니가 서류를 빼앗았습니다. 자세히 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친정 어머니가 주신 거예요. 그때 3천만 원씩이나요? 네. 어머니가 집 팔고 주신 거예요. 증명할 수 있어요? 당연하죠. 부동산 등기부등본 있어요. 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서류를 찾아 보여주었습니다. 윤 여사가 확인하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윤 여사가 다시 가방을 뒤졌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사진을 꺼냈습니다. 어느 식당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세 남자가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박용철, 그리고 낯선 남자. 이게 뭐예요? 2009년 3월 촬영된 사진이에요. 그래서요? 이 남자 보이세요? 윤 여사가 세 번째 남자를 가리켰습니다. 누군데요?
대성그룹 법무팀 이사예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준혁 아버지가 보낸 사람이에요. 어머니가 사진을 빼앗아 봤습니다. 이건 사건 한 달 전이에요. 윤 여사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한 달 후에 사건 터지고 증거가 사라지고 무혐의 처분됐어요. 우연일 수도 있잖아요. 우연? 세상에 이런 우연이 어디 있어요? 나는 사진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아버지 표정이 밝았습니다. 술잔을 들고 웃고 계셨습니다. 이 사진 어디서 구했어요? 제보받았어요. 익명으로. 누구한테요? 모르겠어요. 우편으로 왔어요. 윤 여사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진실이 알고 싶을 뿐이에요. 강민수 씨가 정말 무죄라면 이 사진을 설명해 보세요. 문을 열고 나가려다 돌아섰습니다. 아드님, 제 딸 한번 만나볼래요? 예. 직접 보면 알 거예요. 아버지가 뭘 했는지. 윤 여사가 나갔습니다. 거실에 침묵만 남았습니다. 어머니가 사진을 보며 울었습니다. 이게 뭐니? 왜 여보가 저 사람이랑? 나도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버지가 방에서 나오셨습니다. 무슨 일이야? 누가 왔어? 어머니가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아버지가 사진을 보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여보, 이게 뭐예요? 왜 대성그룹 사람이랑 술을 마셨어요? 아버지가 한참을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설명할 수 있어. 하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설명할 수 있다고요? 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지금 설명해 보세요. 아버지가 소파에 주저앉으셨습니다. 그건 업무상 만남이었어. 업무상 만남? 그래. 그 사람이 먼저 연락했어. 왜요? 아버지가 한참을 망설이셨습니다. 법률 자문을 구한다고 했어. 무슨 법률 자문이요? 회사 내부 고발 건이었어. 나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내부 고발이요? 응. 그 이사가 회장 비자금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고 했어. 그래서 만난 거예요? 그렇지. 박용철 검사도 불렀고 아버지가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그날 이후로 연락이 끊겼어. 왜요? 모르겠어. 갑자기 전화도 안 받더라고.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그게 사건 한 달 전이었다고요? 그런가? 기억이 잘 안 나. 여보,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나도 알아. 아버지가 얼굴을 손으로 감싸셨습니다. 그때는 몰랐어. 그게 함정인 줄. 함정이요? 나는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무슨 함정이요? 나를 끌어들이려고 한 거야. 누가요? 대성그룹. 아니면 이준혁? 아버지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이상했어. 왜 굳이 나를 불렀을까? 다른 검사도 많은데요? 그렇지. 그때는 단순하게 생각했어. 내가 베테랑이니까 자문 구하는 거라고. 아버지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어. 나를 공범으로 만들려는 거였어. 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럼 당신은 정말 무죄란 말이에요? 당연하지.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하지만 증거가 없잖아요. 내가 말했습니다. 그 이사를 찾으면 돼요. 찾을 수 있겠어? 해봐야죠. 나는 결심했습니다. 아버지, 그 사람 이름이 뭐예요? 이상윤이야. 대성그룹 법무팀 이사. 핸드폰을 꺼내 검색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한데요. 정보가 하나도 없어요. 퇴사했나? 그것도 기록이 없어요. 더 깊이 검색했습니다. 그때 한 기사가 눈에 띄었습니다. 2009년 5월 교통사고 사망. 뭐라고? 아버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상윤 씨 사망 기사예요. 기사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즉사. 그게 언제인데? 사건 2달 후에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용철 검사도 교통사고로 죽었잖아. 맞아요. 나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거 우연이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누군가 증거를 없애고 있어요. 아버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설마, 아버지, 위험할 수도 있어요. 나를? 네. 유일하게 살아남은 증인이잖아요. 아버지가 주저앉으셨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를 붙잡았습니다. 여보, 어떡해. 나는 핸드폰을 들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김 기자님이세요? 네, 강 PD님. 무슨 일이세요? 긴급하게 만나야 할 것 같아요. 지금요? 네. 중요한 정보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저희 집으로 와주실 수 있어요? 지금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누구한테 전화한 거야? 법조 기자예요.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기자? 안 돼. 기자한테 말하면. 아버지, 이제 숨길 때가 아니에요. 하지만 진실을 밝혀야 해요. 그게 아버지를 지키는 길이에요. 아버지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30분 후 김 기자가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어주고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기자입니다. 아버지가 일어나 인사하셨습니다. 강민수입니다.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김 기자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알아낸 것을 설명했습니다. 이상윤과의 만남, 그의 죽음, 박용철의 죽음, 그리고 패턴. 김 기자가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흥미롭네요. 이거 기사화할 수 있어요? 증거가 약해요. 하지만 두 사람 다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우연일 수도 있어요. 김 기자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제가 알아본 게 있어요. 뭔데요? 박용철 검사 사고 당시 목격자가 있었어요. 어떤 목격자요? 편의점 알바생이었죠. 그 사람이 당시 상황을 봤대요. 뭐라고 했는데요? 김 기자가 파일을 열었습니다. 검은색 SUV 차량이 의도적으로 들이받았다고 했어요. 의도적으로? 네. 마치 노리고 친 것 같았대요. 아버지가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그럼 살인이잖아. 경찰은 음주운전 사고로 결론 냈어요. 목격자 진술은요? 묵살됐어요. 증거 불충분이라고. 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또 증거 불충분이에요? 그렇죠. 감시 카메라도 고장이었대요. 이건 조직적이에요. 김 기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누가 한 거예요? 대성그룹 외에는 없죠.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나도 위험하단 얘기야? 솔직히 그럴 수 있어요. 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우리 남편 건드리면 안 돼. 부인, 진정하세요. 김 기자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건 강 검사님 안전이에요. 어떻게 해야 해요? 경찰에 보호 요청하세요. 경찰이 믿을 만해요? 나는 의심스러웠습니다. 대성그룹 손이 어디까지 뻗쳤는지 몰라요. 김 기자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럼 제가 아는 형사 한 분 계세요.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부탁드려요. 김 기자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통화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아침에 올 수 있대요. 감사합니다. 김 기자가 일어났습니다. 강 검사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뭐죠? 정말 증거 조작 안 하셨죠? 아버지가 김 기자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내 평생을 걸고 맹세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 기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 기자가 나갔습니다. 거실에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가 소파에 앉으셨습니다. 태윤아. 네, 아버지. 미안하다. 왜요? 너한테 너무 심했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꿈을 무시했어. 짓밟았지. 아버지. 나는 내가 검사 돼서 내 자랑이 되길 바랐어.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건 내 행복이었는데 나도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 괜찮아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아버지가 나를 안았습니다. 15년 만이었습니다.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이미 용서했어요. 우리는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옆에서 같이 울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겠다고. 아버지를 위해서, 그리고 윤지혜 씨를 위해서 정의는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고.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회사 선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배님, 저 새 프로젝트 하고 싶어요. 무슨 프로젝트? 검찰 내부 비리 다큐멘터리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윤아, 그거 내 아버지 사건이잖아. 알아요. 그래서 더 해야 해요. 객관적일 수 있어? 할 수 있어요. 아니, 해야 해요. 선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한번 믿어볼게.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노트를 펼쳤습니다. 취재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윤지혜 씨 인터뷰, 대성그룹 내부 고발자 찾기, 박용철, 이상윤 사망 사건 재조사,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감춰진 증거 찾기.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진실을 향한 긴 여정이. 일주일 후였습니다. 윤지혜 씨를 만나러 갔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윤미선 여사가 문을 열었습니다. 오셨군요. 안녕하세요. 거실로 안내받았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여성이 있었습니다. 윤지혜 씨였습니다. 지혜야, 손님 오셨어. 윤지혜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37살이지만 훨씬 나이 들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태윤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카메라를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인터뷰 괜찮으시죠? 네. 윤지혜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메라를 켰습니다. 먼저 그날 얘기를 들려주실 수 있나요? 윤지혜 씨가 눈을 감았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2009년 3월 14일이었어요. 네. 친구 생일 파티였어요. 강남 클럽에서. 계속 말씀해 주세요. 거기서 이준혁을 만났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엔 친절했어요. 술도 사주고. 그 다음은요? 기억이 잘 안 나요. 술을 너무 많이 마셨어요. 윤지혜 씨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신 차려보니 호텔이었어요. 혼자였나요? 아니요. 이준혁이 있었어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나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윤지혜 씨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윤 여사가 대신 말했습니다. 성폭행 당했어요. 심하게.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하셨어요? 윤지혜 씨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바로 병원 갔어요. 증거 남기려고. 용감하셨네요. 무서웠어요. 근데 해야 했어요. 경찰 신고는요? 네. 다음 날 했어요. 그때 담당 검사가 누구였죠? 강민수 검사님이요. 내 심장이 뛰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어떠셨어요? 좋은 분인 줄 알았어요. 왜요? 친절하셨거든요. 걱정해 주시고. 윤지혜 씨가 쓰게 웃었습니다. 믿었어요. 정의를 찾아주실 거라고. 하지만요. 한 달 후에 연락 왔어요. 무슨 연락이요? 증거가 부족하대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어떻게 부족해요? 다 있었는데. 어떤 증거들이 있었나요? 병원 진단서, 호텔 CCTV, 목격자 진술 다 있었어요. 윤지혜 씨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다 사라졌대요. 누가 그랬대요? 모른대요. 그냥 없어졌대요. 윤 여사가 말했습니다. 말이 돼요? 증거가 저절로 사라져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항의했죠. 검찰청에 찾아갔어요. 윤지혜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강민수 검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왜 제대로 수사 안 하냐고. 뭐라고 하시던가요? 죄송하다고만 하셨어요. 그게 다예요? 네. 그리고 무혐의 처분됐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후로는요? 이준혁이 협박했어요. 협박이요? 네.
소송 걸면 다 무너뜨리겠대요. 윤 여사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나쁜 놈이 우리 딸 평생 망쳐놨어요. 지금 이준혁은 뭐 하나요? 대성그룹 이사예요. 처벌도 안 받고요? 네. 유유히 잘 살고 있어요. 윤지혜 씨가 휠체어를 돌렸습니다. 보세요. 이게 제 현실이에요. 언제부터 휠체어를요? 3년 전부터요. 왜요? 투신했어요. 죽으려고. 숨이 막혔습니다. 살았지만 하반신이 마비됐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해서 뭐해요? 윤지혜 씨가 나를 똑바로 봤습니다. 당신 아버지 때문에 제 인생 망가졌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변명하지 마세요.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팀장이면 책임져야죠. 할 말이 없었습니다. 윤 여사가 물었습니다. 이거 방송 나가요? 네. 다큐멘터리로 만들 거예요. 강민수 씨 아들이 만드는데 괜찮아요? 객관적으로 만들겠습니다. 믿을 수 있어요? 제 이름 걸고 약속드려요. 윤 여사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좋아요. 한번 믿어볼게요. 감사합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차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김 기자였습니다. 강 PD님,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대성그룹에서 아버지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어요. 뭐라고요? 윤지혜 씨 어머니를 상대로요. 말도 안 돼요. 그뿐만 아니에요. 뭐가 또 있어요? 언론 플레이 시작했어요. 어떤 언론 플레이요? 대성그룹이 기자회견 열었어요. 뭐라고 했는데요? 이준혁이 무고당했다고 주장했어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증거는요? 윤지혜 씨가 먼저 유혹했다는 증인 내세웠어요. 그게 말이 돼요? 포털 사이트 봐보세요. 난리예요. 급하게 핸드폰으로 검색했습니다. 기사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대성그룹 이준혁 무고 피해자, 윤지혜 씨 거짓 주장 논란, 검찰 출신 강민수 명예훼손 혐의, 댓글도 끔찍했습니다. 역시 꽃뱀이었네. 남자 돈 노린 거 아니야? 검사 끌어내리려고 거짓말한 거지.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김 기자가 말했습니다. 강 PD님 조심하세요. 뭐가요? 대성그룹이 당신도 타깃으로 삼을 거예요. 저요? 네. 아버지 편 드는 불효자식이라고. 말도 안 돼요. 이미 시작됐어요. 온라인 커뮤니티 봐보세요. 검색해보니 정말 글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강태윤 PD, 객관성 의심, 아버지 감싸려는 다큐 제작 논란.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건 조작이에요. 알아요. 근데 사람들은 믿어요. 어떡하죠? 진실로 맞서는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게 할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입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태윤아, 큰일 났어.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가 안 계셔. 예. 아침부터 나가셨는데 연락이 안 돼.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핸드폰은요? 꺼져 있어. 어디 가신다고 하셨어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 급하게 아버지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똑같은 멘트만 나왔습니다. 엄마, 언제부터 연락 안 됐어요? 오전 9시쯤부터. 지금은 저녁 7시였습니다. 10시간이나 지났습니다. 혹시 아버지 아는 사람한테 연락해 봤어요? 다 해봤어. 아무도 몰라. 어머니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무슨 일 당한 거 아니겠지? 엄마, 진정하세요. 어떻게 진정해? 박용철 검사도 죽었잖아. 그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김 기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 PD님,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가 실종됐어요. 뭐라고요? 아침부터 연락이 안 돼요. 경찰에 신고했어요? 아직이요. 24시간 지나야 실종 신고 되잖아요.
제가 아는 형사한테 연락해 볼게요. 부탁드려요. 전화를 끊고 다시 아버지께 연락했습니다. 여전히 꺼져 있었습니다. 그때 집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어머니가 급하게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누구세요? 여보, 당신이에요? 전화를 빼앗아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낯선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태윤 PD님이시죠? 네, 누구세요? 아버지 찾고 계시죠?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디 있어요? 안전하게 모시고 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다큐멘터리 제작 중단하세요. 뭐라고요? 그럼 아버지 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누구야? 아버지 어디 있대? 엄마, 지금 경찰 불러야 해요. 113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찰이 30분 후에 도착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협박 전화 받으셨다고요? 네. 다큐 제작 중단하라고 했어요. 녹음은 안 됐나요? 집 전화라서 통화 내역 확인해 볼게요. 경찰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전화번호는 추적이 안 됐습니다. 공중전화에서 걸었네요. 그럼 어떡해요? 일단 수색을 시작하겠습니다. 경찰이 나가고 집에는 침묵만 남았습니다. 어머니가 소파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강 PD님, 저예요. 아버지 목소리였습니다. 아버지, 어디 계세요? 괜찮다. 걱정하지 마. 무슨 소리예요? 지금 어디 있어요? 태윤아, 잘 들어. 목소리가 진지했습니다. 나한테 시간이 별로 없어. 아버지, 내가 증거를 찾았어. 증거요? 그래. 15년 전 사건의 진짜 증거. 심장이 뛰었습니다. 어떤 증거예요? 녹음 파일이야. 이준혁이 직접 범행 자백한 거. 어디서 찾으셨어요? 박용철이 남긴 거야. 박용철 검사가요? 그래. 죽기 전에 나한테 맡겼어. 보험이라면서. 그럼 왜 지금까지 숨기셨어요? 무서웠어. 이걸 꺼내면 죽을 것 같아서. 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이제 알았어. 숨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아버지, 어디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남산 KN 타워 옥상이야. 지금 가겠습니다. 안 돼. 위험해. 아버지 혼자 두고 못 가요. 태윤아, 내 말 들어. 싫어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급하게 집을 나섰습니다. 어머니가 붙잡았습니다. 태윤아, 어디가? 아버지 계신 곳 알았어요. 어디? 남산이요. 엄마는 여기 계세요. 나도 갈래. 안 돼요. 위험할 수 있어요. 어머니를 뿌리치고 나왔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남산으로 향했습니다. 운전사에게 급하다고 말했습니다. 30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KN 타워 앞에 검은색 SUV가 서 있었습니다. 김 기자가 말했던 바로 그 차였습니다. 박용철을 죽인 차. 심장이 뛰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난간 앞에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뒤에 2명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돌아보셨습니다. 태윤아, 왜 왔어? 그때 한 남자가 총을 꺼냈습니다. 움직이지 마. 온몸이 굳었습니다. 너희가 누구야? 알 필요 없어. 남자가 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강 검사, 증거 내놔. 없어. 거짓말하지 마. 분명 가지고 있잖아. 정말 없다니까. 남자가 아버지 멱살을 잡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묻는다. 어디 있어? 몰라. 남자가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졌습니다. 아버지. 달려가려는데 다른 남자가 막았습니다. 가만히 있어. 눈물이 났습니다. 그때 옥상 문이 열렸습니다. 김 기자와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경찰이다. 손들어.
두 남자가 당황했습니다. 총을 든 남자가 발사했습니다. 탕!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경찰들이 엎드렸습니다. 혼란 속에서 나는 아버지께 달려갔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괜찮아. 아버지가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이거, 가져가. 이게 증거예요? 그래. 꼭 세상에 알려라. 네, 아버지.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경찰들이 두 남자를 제압했습니다. 움직이지 마.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아버지를 들것에 실었습니다. 태윤아, 미안하다. 아버지, 말씀하지 마세요. 너를 오해했어. 괜찮아요. 내가 자랑스럽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구급차가 출발했습니다. 나는 USB를 꼭 쥐었습니다. 김 기자가 다가왔습니다. 강 PD님, 괜찮으세요? 네. 이거 봐주세요. USB를 건넸습니다. 이게 뭔데요? 15년 전 사건 증거예요. 김 기자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진짜요? 네. 이준혁 자백 녹음이래요. 대박. 이거 기사화해 주세요. 당연하죠.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모든 신문 일면에 기사가 났습니다. 대성그룹 이준혁 15년 전 성폭행 자백 녹음 공개. 검사 박용철 죽기 전 증거 남겨. 강민수 전 검사 무혐의 밝혀져. 포털 사이트가 난리였습니다. 역시 재벌들 썩었네. 강민수 검사님 억울하셨겠다. 윤지혜 씨한테 사과해야지. 여론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병원에 누워 계신 아버지께 보여드렸습니다. 아버지, 봤어요? 진실이 밝혀졌어요. 아버지가 미소 지으셨습니다. 고맙다, 아들. 제가 한 게 없는걸요. 아니야. 내가 있어서 가능했어. 그날 오후 윤지혜 씨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강 PD님, 기사 봤어요. 네. 정말 고마워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야 믿어줄 사람이 생겼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윤지혜 씨, 죄송했습니다. 아니에요. 이제 괜찮아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정의는 늦게라도 온다는 걸 믿게 됐습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대성그룹 본사 앞은 기자들로 가득했습니다. 나도 카메라를 들고 그곳에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이준혁이 나타났습니다. 수갑을 찬 채였습니다. 경찰차에서 내리는 순간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이준혁 씨, 할 말씀 있으십니까? 피해자에게 사과하실 건가요? 이준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전의 오만한 모습은 없었습니다. 검찰청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녹음 파일이 결정적 증거가 됐습니다. 이준혁의 목소리가 선명했습니다. 그 여자, 내가 한 거 맞아. 근데 어쩔 건데? 증거 다 없앴는걸. 회장님이 아시면 어떡하려고? 아버지는 내 편이야. 돈으로 다 해결되지. 녹음을 들은 검사가 얼굴을 굳혔습니다. 이준혁 씨, 이게 당신 목소리 맞습니까? 대답하세요. 변호사와 상의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확합니다. 조사실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김 기자가 옆에 앉았습니다. 강 PD님, 기분이 어때요? 복잡해요. 당연하죠. 15년 만이잖아요. 윤지혜 씨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그래도 이제 정의가 실현되잖아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검사가 나왔습니다. 이준혁을 구속영장 신청하겠습니다. 기자들이 환호했습니다. 나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 날 대성그룹 회장이 사퇴했습니다. 기자회견장은 조용했습니다. 회장은 늙어 보였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아들이 저지른 범죄, 제가 덮으려 했던 것 모두 제 잘못입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오늘부로 회장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났습니다. 대성그룹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하루 만에 30%나 떨어졌습니다. 임직원들이 줄줄이 사표를 냈습니다. 회사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날 저녁 이준혁 구속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것입니다.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 염려. 이준혁은 구치소로 이송됐습니다. 카메라가 그 모습을 담았습니다. 호송차 안에서 이준혁이 울고 있었습니다. 37년 인생 처음으로 대가를 치르는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박용철 검사 사건도 재수사됐습니다. 당시 교통사고로 처리됐던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살인 사건으로 보게 됐습니다. 목격자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편의점 알바생이었던 청년이었습니다. 검은색 SUV가 일부러 들이받았어요. 확실합니까? 네. 제가 똑똑히 봤어요. 경찰이 감시카메라 기록을 다시 찾았습니다. 복구된 영상에 차량 번호가 나왔습니다. 대성그룹 소유 차량이었습니다. 운전자를 추적했습니다. 대성그룹 경호팀 직원이었습니다. 그를 체포했습니다. 누구 지시를 받았습니까? 대답하세요. 이준혁 이사님 지시였습니다. 진술서에 서명했습니다. 이준혁에게 또 하나의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살인교사죄였습니다. 이상윤 이사 사건도 재조사됐습니다. 그 역시 의문의 교통사고였습니다. 패턴이 똑같았습니다. 검은색 SUV, 음주운전 차량. 경찰은 같은 방식의 살인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이준혁의 죄목이 늘어갔습니다. 성폭행, 증거인멸교사, 살인교사. 변호사들이 줄줄이 선임됐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습니다. 한 달 후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윤지혜 씨도 휠체어를 타고 왔습니다. 방청석에 앉아 이준혁을 바라봤습니다. 이준혁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피고인 이준혁, 일어서세요. 이준혁이 일어났습니다. 피고인은 2009년 3월 14일 피해자 윤지혜를 성폭행한 혐의,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한 혐의, 박용철, 이상윤을 살해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맞습니까? 피고인 대답하세요. 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검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녹음 파일이 재생됐습니다. 법정에 이준혁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여자? 내가 한 거 맞아. 윤지혜 씨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가 그녀를 안았습니다. 증거 다 없앴는걸. 방청객들이 술렁였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녹음이 끝났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피고인, 이 녹음에 대해 할 말 있습니까? 그건 장난이었습니다. 장난이라고요? 네. 친구들이랑 농담한 거예요. 검사가 반박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이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네. 통화 기록이 있습니다.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이 녹음은 박용철 검사와의 통화였습니다. 장난으로 할 대화가 아닙니다. 이준혁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녹음의 진위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검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음성 분석 결과를 제출하겠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였습니다. 피고인 이준혁의 음성과 99.9% 일치합니다. 변호사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재판이 계속됐습니다. 증인들이 차례로 나왔습니다. 윤지혜 씨도 증언대에 섰습니다. 휠체어를 탄 채였습니다. 증인, 당시 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윤지혜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 후에는요? 깨어나니 온몸이 아팠습니다. 피고인이 보였습니까? 네. 웃으면서 돈을 던졌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이걸로 병원비 내라고 했습니다. 방청석에서 탄식이 나왔습니다. 이준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후 어떻게 됐습니까? 경찰에 신고했지만 증거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요?
15년 동안 지옥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윤지혜 씨가 울었습니다. 투신도 했습니다. 죽고 싶었어요. 재판장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제 살아야 할 이유를 찾았습니까? 네. 정의가 실현되는 걸 보고 싶어요. 증언이 끝났습니다. 재판은 석 달 동안 계속됐습니다. 마지막 공판 날이었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이준혁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성폭행, 증거인멸교사, 살인교사, 모든 혐의가 인정된다. 이준혁이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안 돼. 변호사가 부축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재판장님,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조용히 하세요. 저는 교도관들이 이준혁을 끌어냈습니다. 윤지혜 씨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어머니가 그녀를 안았습니다. 나도 눈물이 났습니다. 법정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김 기자가 다가왔습니다. 강 PD님 축하드려요. 고맙습니다. 다큐멘터리는 언제 나와요? 다음 달이요. 기대되네요. 그날 저녁 아버지를 병문안했습니다. 많이 회복하셨습니다. 아버지, 판결 나왔어요. 그래. 얼마나 받았어? 20년이요. 아버지가 눈을 감으셨습니다. 다행이다. 네. 태윤아, 고맙다. 제가 뭘 했다고요? 내가 포기하지 않아서 가능했어. 아버지가 내 손을 잡으셨습니다. 너는 훌륭한 PD야.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15년 만에 듣는 인정이었습니다. 3개월 후였습니다. 다큐멘터리 시사회 날이었습니다. 서울 광화문 근처 작은 상영관이었습니다. 1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오후 7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윤지혜 씨와 어머니도 오셨습니다. 강 PD님, 오랜만이에요. 어서 오세요. 윤지혜 씨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예전보다 밝아 보였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좋아요. 상담도 받고 있어요. 다행이네요. PD님 덕분이에요. 제가 한 게 없는걸요. 아니에요. 진실을 밝혀주셨잖아요. 윤 여사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도 오셨습니다. 아버지는 많이 회복하셨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계셨지만 걸음걸이가 안정적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태윤아, 긴장되니? 네, 많이요. 잘 될 거야. 아버지가 내 어깨를 두드리셨습니다. 김 기자도 왔습니다. 강 PD님, 드디어 오늘이네요. 네. 떨려요. 자신감 가지세요. 훌륭한 작품이에요. 감사합니다. 선배님 도움 없었으면 불가능했어요. 회사 선배들도 모였습니다. 태윤아, 수고했어. 선배님들 덕분이죠. 아니야. 내 열정이 만든 거야. 7시 30분이 됐습니다. 상영관이 가득 찼습니다. 불이 꺼지고 스크린이 밝아졌습니다. 제목이 떴습니다. 침묵을 깬 정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다큐멘터리가 시작됐습니다. 첫 장면은 윤지혜 씨의 모습이었습니다. 휠체어를 탄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15년 전 그날 이후 제 인생은 멈춰버렸습니다.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어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당시 신문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대성그룹 이준혁, 무혐의 처분, 증거 불충분으로 사건 종결, 내레이션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저는 팀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하지만 증거 조작에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카메라가 아버지의 눈을 클로즈업했습니다. 진실한 눈빛이었습니다. 다큐는 사건을 시간순으로 풀어갔습니다. 이준혁의 범죄, 증거인멸, 그리고 은폐, 박용철과 이상윤의 의문스러운 죽음, 그리고 마침내 발견된 녹음 파일. 30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녹음 파일이 재생됐습니다. 그 여자? 내가 한 거 맞아. 스크린에서 이준혁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관객들이 술렁였습니다. 증거 다 없앴는걸. 누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큐는 재판 과정도 담았습니다. 윤지혜 씨의 증언, 이준혁의 모습, 그리고 마지막 판결. 징역 20년을 선고한다. 윤지혜 씨가 우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상영관에서도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큐의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윤지혜 씨가 다시 등장했습니다. 이번엔 공원에 있었습니다. 휠체어를 탄 채 꽃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숨 쉴 수 있어요. 미소를 지었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내일을 기대하게 됐어요. 카메라가 천천히 줌아웃했습니다. 윤지혜 씨 뒤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정의는 늦을 수 있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 목소리로 마지막 내레이션을 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를 모든 피해자들에게 바칩니다. 크레딧이 올라갔습니다. 불이 켜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누군가 박수를 쳤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그리고 모두. 상영관이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일어서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스탠딩 오베이션이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윤지혜 씨도 박수를 치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도 일어나 박수 치셨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웃으셨습니다. 시사회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었습니다. 한 관객이 손을 들었습니다. PD님, 아버지 사건이었는데 힘들지 않으셨어요?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해야 했어요. 왜요? 진실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또 다른 관객이 물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계속 다큐멘터리를 만들 거예요. 어떤 주제로요? 세상의 부조리를 다룰 거예요. 목소리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를요. 박수가 다시 터졌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나갔습니다. 윤지혜 씨가 다가왔습니다. PD님,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마음에 드셨다니 다행이에요. 이제 당당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응원하겠습니다. 윤지혜 씨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악수를 나눴습니다. 행복하세요. PD님도요. 아버지가 다가오셨습니다. 태윤아, 정말 자랑스럽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나도 이제 알았어. 뭐요? 내 직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버지가 내 손을 잡으셨습니다. PD라는 직업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 앞으로도 계속해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네, 아버지. 우리는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문자가 수십 개 와 있었습니다. 감동적인 다큐였어요. 용기의 박수를 보냅니다. 다음 작품도 기대할게요.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수많은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불빛 아래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이야기를 품고 나는 그 이야기를 담고 싶었습니다. 진실을 찾고 정의를 말하고 싶었습니다. 노트를 펼쳤습니다. 다음 프로젝트 아이디어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카메라는 여전히 내 곁에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그토록 싫어하던 카메라. 하지만 이제는 인정해 주신 카메라. 세상을 바꾸는 도구. 나는 계속할 것입니다. 진실을 향해 카메라를 들 것입니다. 그것이 내 꿈이고 내 사명이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버튼으로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더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